간단한 추측 게임을 해볼까요? 지구상에서 수량 기준으로 6번째로 큰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 기준으로요. 처음 몇 개의 강은 쉽게 나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콩고강과 인도의 겐지스강이 있고요. 지구상의 모든 강 이름을 자유롭게 대보세요. 어떻게 해도 정답과 가까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 강은 수면이 아니라 흑해의 파도 밑에 있거든요. 2010년 한 과학팀이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연구하던 중 이 강을 발견했어요. 소나 스캔을 통해 흑해 바닥에 수로가 있음을 발견했죠. 수로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수심이 35m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반적인 전신주 높이의 3배에 달하는 높이예요. 이 물의 흐름은 실제 강 역할을 해요. 급류와 폭포가 있죠. 그 양이 런던 템즈강보다 350배나 많아요. 강 한 저류란 이런 거죠. 지표 강이었다면 정말 상위 10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볼리비아와 브라질의 마데이라 강은 현재 6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이 수중강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답은 흑해의 놀라운 특징에 있어요. 이 강은 2가지 주요 원천에서 물을 얻어요. 첫 번째는 다뉴브강, 드네퍼강, 돈강과 같이 이 강으로 흘러드는 강들입니다. D 발음이 맞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두 담수 수로라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말 그대로 지중해가 있어요. 아주 많이 짜답니다. 이 물이 흑해에 들어가면 곧바로 바닥으로 내려가요. 민물은 바닷물보다 가벼워요. 이로 인해 성층화가 발생하는데요. 두 종류의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뜻의 멋진 용어예요. 민물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집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한 컵에 생수를 붓고 다른 컵에 소금물을 붓습니다. 식용 소금이면 돼요. 그런 다음 각 컵에 포도 하나씩 넣으세요. 깨끗한 물로 채워진 컵은 포도가 바닥으로 즉시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소금물이 채워진 컵에는 그대로 떠 있을 거예요. 흑해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현상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물의 상층에는 산소가 풍부해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바닥층은 무산소 상태예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바닥에 산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흑해의 이런 특성 덕분에 난파선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산소는 나무를 분해해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배를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목재입니다. 최근 2018년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이 상선은 해저 1.6km 이상의 깊이에 놓여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선박이 2400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난파선은 역사가들이 고대 선박 건조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됐어요. 돛대부터 노를 젓는 벤치까지 모든 것이 온전해요. 이 난파선은 불가리아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탐험가들은 이 잔해를 촬영하기 위해 심해 ROV, 즉 원격 조작 차량을 보냈어요. 다이버가 내려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흑해가 지도에서는 그렇게 거대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깊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흑해의 가장 깊은 지점은 2.2k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개를 쌓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연구원들이 난파선과 수중강을 발견한 곳은 지구상에서 이 내륙 바다뿐이 아니에요. 해저를 따라 흐르는 가장 큰 수로 중 하나는 남아메리카 연안에 있습니다. 이 수로는 거대한 아마존의 입구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져요. 수중강을 연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심이 깊고 해류가 강해 다이버를 투입할 수 없어서죠. 수중 연구를 위한 장비도 튼튼해야 해요. 잘못하면 해류에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해의 수중강은 과학자들이 탐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어요. 지구의 바다와 대양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이버들이 수중강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세노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스페인어처럼 들리시죠? 네, 스페인어예요. 세노테는 지하 동굴입니다. 위에 석회암이 무너지고 지하수가 드러나면서 형성되죠. 세노테라는 용어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와 관련이 있어요. 고대 마야인들은 이를 수원으로 사용했어요. 마야어에서 세노테는 신성한 우물이라는 뜻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유카탄 반도 전역에 약 10,000개의 세노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쿠바와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세노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세노테는 멕시코 툴룸 마을 바로 남쪽에 있어요. 이 동굴은 세노테 안젤리타예요. 동굴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반영한 이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수영을 하러 이 세노테를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훨씬 더 흥미롭거든요. 수중 강을 직접 감상하려면 스쿠버 탱크만 있으면 돼요. 물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강력한 손전등을 사용해요. 30m를 잠수하면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강둑을 따라 나무가 있는 수중 강이에요. 일부는 심지어 육지의 다른 물줄기와 마찬가지로 녹색잎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이 아니죠.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죠? 다이버들이 보는 강은 사실 두 종류의 물 사이에 두꺼운 안개층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90cm 높이의 황산수소예요. 황산염은 정수장에서 식수에서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매우 무거워서 생성되는 안개가 주변 물과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치 강이 수중으로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여러분을 속이는 다른 진짜 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의 미스테리 리버를 생각해보세요. 이 강은 미국에서 가장 긴 지하 강이에요. 탐험가들은 19세기에 이 강과 강의 동굴 구조인 블루 스프링 동굴을 발견했어요. 거의 5km에 달하는 강을 항해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강에서 보트 투어를 예약할 수 있죠.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강은 인도의 사라스와티 강이에요. 이 강에 대한 가장 멋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만 언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인데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 강을 그저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위성 이미지가 실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고대 문헌에는 세 개의 거대한 강인 겐지스강, 야무나강, 사라스와티강이 합류하는 주요 지점이 언급되어 있어요. 처음 두 강은 오늘날 볼 수 있지만 세 번째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위성의 이미지가 이 지역에 지하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원들은 이 수로가 고대의 수로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물이 오래전에 그곳으로 흘렀다는 의미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로 안에는 여전히 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은 사라스와티 강이 약 5,000년 전에 땅 위로 흐른 것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약 60m 아래로요. 현지 전문가들은 강이 여전히 천천히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라스와티 강은 사막의 모래 아래 숨어버렸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하지만 많은 강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하로 강제 이동했어요. 영국 런던에는 현재 수십 개의 중소규모 강이 땅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지도에는 여전히 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플리스트리트처럼 그 위에 건설된 거리의 이름으로만 존재하죠. 뉴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천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수정할 때 여전히 수세기 전의 도시 지도를 참조해요. 오랫동안 사라진 개울이 지하실에 범람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